그런가 하면 이재명 대표의 다음 원조 영상을 측근이죠. 만드는데 박찬대 더 큰 최고위원은 힘이 됩니다. 최신 측근? 이런 느낌이 있다면 원조 측근, 진짜 측근은 이재명 대표 스스로 밝혔듯이 김용 전 부원장, 김용 전 경기도 대변인일 겁니다. 그런데 재판에서 김용 전 부원장에게 유리한 알리바이 증언을 한 증인이 최근 내가 그거 위증했다 라고 얘기를 해서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특히나 그 위증은 김용 전 부원장 측의 요구에 따라서 내가 위증했다라고 밝혀서 논란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이화영 전 부지사 증언을 막으려는 사법방해가 있는 건 아니냐라는 의혹이 일고 있는데 이제는 여기에 더해져서 위증 의혹까지 더해진 셈입니다. 김용 재판의 증인으로 나선 증인이 나 위증했다. 검찰, 김용이 유동규에게 도움받은 날로 2021년 5월 3일을 특정했습니다. 김용과 수원 컨벤션 센터 내 집무실에서 만나서 업무를 협의했다. 휴대전화 캘린더 사진을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자, 그러자 그때 당시에 김용 전 부원장의 알리바이를 댔던 이 A씨가 김용 측 요구에 따라서 나 그때 위증했다. 캘린더 사진도 위조다. 라고 진술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검찰 수사를 방해한 셈이 되죠. 검찰은 위증교사 혐의로 김용 측 변호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김영주 의원님. 네. 이게 말이죠. 김용 측 요구에 따라서 이 증인이 캘린더도 조작을 하고 그 조작된 증거와 위증 때문에 검찰이 날짜를 잘못 특정했다면 이거 중대한 수사 방해가 될 수도 있는 사안 아닙니까? 네. 실제로 보면 그 알리바이 싸움을 소위 말하는 2021년 5월 3일 날 김용 입장에서는 안 받았다는 어떤 알리바이를 입증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번 사건은 빼도 박도 못하게 받았다는 쪽으로 더 강하게 의심할 수밖에 없게 됐어. 왜 위정 교사를 했냐? 안 받았으면 왜 그런 일을 했냐? 즉 실제 내용으로 보니까 사실은 한 사람을 설득해가지고 꼬셔가지고 수원에서 일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실제로 검찰이 밝힌 것은 그 시간대에 성남에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다음에 그 사람이 어떤 밝힌 핸드폰도 없어요. 이제 그렇다면 오히려 더 역으로 재판부 입장에서는 이건 빼도 박도 못하고 더 훨씬 더 그 가중 처벌이 필요한 그런 범죄가 되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검찰 입장에서는 수사를 했고 김용이 어디 있는지도 알고 있었고 날짜도 특정했는데 이 증인이 나와서 아니다. 김용은 그때 나랑 수원에 있었다라고 본인이 수원에서 김용을 만났다라는 휴대전화 일정까지 조작해서 냈다면 이건 재판방해 수사방해죠. 그렇습니다. 재판방해 수사방해일 뿐만 아니라 본질적으로는 그때 돈을 안 받았다는 알리바이를 해야 되는데 돈을 안 받았다면 굳이 위정교사까지 했어야 되느냐 하는 질문을 받아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렇군요. 예. 굳이 예. 돈을 안 받았다면 왜 저런 걸 거짓 만드느냐. 알리바이를 만들었냐. 예. 그것이 훨씬 더 아프고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아, 야. 그러면 다시 한번 우리 그래픽 시즈 한번 좀 띄워주시면서 이야기 나눠볼까요? 함께 보시죠. 자, 이 A씨라는 분이 검찰이 돈 받았지라고 특정한 그 날짜에 아니다. 김용 부원장은 나랑 수원에 있었다라고 유리한 알리바이를 댔는데 이게 지금 위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증거입니다 하고 냈던 캘린더 사진도 가짜다라고 최근 검찰에 실토했다는 건데 왜 그랬을까? 왜 위증했을까? 김용은 왜 위증을 요구했을까? 이분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저 아주 중요한 대목이에요. 우리 기억이 또 가물가물한데 유동규 씨 있잖아요. 유동규 예. 씨.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소위 말하는 호위무사들 내지는 원조 측근 내지는 방화벽 이 찐 측근들이 있는데 동쪽에는 뭐 정진상 실장이 있는 거고 서쪽에는 김용 부원장이 있는 거고 예. 북쪽에 유동규 남쪽에 뭐 이화영 이렇게 있는데 이 사람들이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사대문이네, 사대문. 사대문 이게 방화벽이 딱 있어서 불이 그 안으로 못 들어가게 하는 건데 유동규가 애초에 처음에는 절대 아니다. 이건 이재명 예. 지사하고는 관계없는 일이다 하다가 유동규가 이제 진짜를 얘기하기 시작하잖아요. 동쪽 문은 열었어요. 문이 이제 열린 거예요. 열리고 나니까 그거를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유동규가 거짓말한 사람이라는 걸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렇게 해서 김용 부원장이 저 컨벤션 센터에서 알리바이를 만들려고 하는 거는 유동규로부터 김용 부원장한테 돈이 넘어갔다. 그 경선 때 썼던 선거자금 몇억 원이 넘어갔다라는 거에 일부 1억 원이거든. 근데 우리 재판장 옛날에 얘기하던 거 기억나잖아요. 뭐 쇼핑백을 옆에 들고 뭐 어떻게 했던 그거를 거짓말이라고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저런 그 위조를 해서 증거를 위조해서 아니라고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좀 전에 우리가 얘기했던 이화영 부지사의 방화벽이 또 무너지잖아요. 서쪽 문 열리고 있다. 동쪽 서쪽 좀 열려버리니까 이화영 부지사도 저 진술이 거짓말이다라고 얘기하기 위해서 김성태가 조폭이고 뭐가 어떻게 되고 잘못된 거짓말쟁이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벽도 무너지고 저 벽도 무너지려고 하니까 그걸 막으려고 막 위증마저도 그리고 사법방해마저도 했던 건데 그게 무너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저게 위증이고 내가 거짓으로 증언을 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부터 저는 이재명 대표의 굉장히 많은 부분이 무너져서 이제 불 앞에 홀로 서게 되는 상황으로 오게 됐다라고 보여집니다. 이게 지금 중앙지검에서 수사하고 있는 거죠. 김용 전 부원장이. 김용 전 부원장의 요구로 증인이 위증을 했다라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김용 전 부원장 입장도 나와 있습니다. 김용 전 부원장은 일단은 부인했어요. 위증 요청 사실무근이다. 이재명 구속영장 위한 비열한 술책이다. 김용 전 부원장 입장문입니다. 그러자 중앙지검 명백한 혐의 확인해서 수사했다. 국기문란 범죄 우는 유감이다. 라고 맞받아쳤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그 위증을 했다라는 A씨가 최근 검찰에서 사실은 저 위증했어요. 김용 부원장의 요구였어요. 라는 진술까지 검찰이 지금 확보한 상황이잖아요. 네네. 김용이 요구했는지 아닌지는 좋아요. 김용 전 부원장 입장대로 하지금 미지수라고 칩시다. 하지만 이 A씨가 거짓말한 거는 명백히 밝혀져 있어요. 네네. 왜냐하면 검찰이 A씨가 나랑 김용은 수원에 있었어요. 라고 했던 그 거짓말이 가짜라는 증거를 이미 검찰이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네네. 그때 김용은 딴 데 있었는데 무슨 소리야. 그렇죠? 그렇다면 이제는 이 거짓말, 위증을 누가 시켰는지 이 부분이 지금 논란이군요. 일단은 수사는 방해해도 돼요. 왜냐하면 수사기관에서는 거짓말해도 돼요. 왜냐하면 이거는 선서한 게 아니니까. 네. 하지만 재판은 방해하면 위증죄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아니 잡범도 아니고 고위 공직자 출신의 제1당의 고위 당직자 출신이 위증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위증이라고 하는 건 뭐가 왜 안 좋냐면요. 내가 그러한 범행을 지금 피고인이 돼가지고 재판받고 있는 그러한 범행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몸으로 스스로 자인하는 거예요. 말로 하는 건 자백이고 위증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행동을 보여주는 거는 재판부 입장에서는 아니 지가 떳떳하면 왜 위증을 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김용 씨 말은 말 그 자체로 말이 안 되는 게 왜냐하면 그 위증했다라고 한 그 무슨 원장의 그 위증의 내용이 뭐에 대한 다른 것에 대한 위증이었습니까? 다른 게 아니고 알리바이에 대한 위증이었잖아요. 그러면 예컨대 5월 3일에 내가 그 사람하고 같이 없었는데 갑자기 그 사람이 재판에 나와가지고 아 내가 그때 김용 그 부원장하고 같이 있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 듣는 김용 부원장 입장에서는 황당할 거 아니에요. 예. 아니 저 사람 나 너랑 같이 안 있었는데 그날 5월 3일 날 그때 그 자리에 없었고 난 다른 데 있었는데 왜 내가 네가 나한테 나랑 같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냐? 그 자리에서 정정을 했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김용 전 부원장이 그 자리에서 왜 정정 안 했느냐? 그렇죠. 예컨대 오늘이 8월 20 며칠이잖아요. 오늘 이 시간에 김진 앵커하고 저 여기 있었잖아요. 예. 그런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김진 앵커가 저기 무슨 호텔에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러면 김진 앵커가 듣다가 황당해가지고 그거 아니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했어야 되잖아요. 예. 그때는 꿀먹은 벙어리처럼 가만히 있어놓고 지금에 와가지고 나는 위증 요청한 적이 없었다. 그 다음에 위증이 없었다라고 주장한 게 아니고 위증의 요청이 없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니까 아하. 결국은 거짓말은 인정을 갖다가 하는 거고요. 김용 전 부원장 측 입장을 다시 한번 좀 띄워볼까요? 위증이 아니다가 아니라 위증을 요청한 적이 없었다였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이 위증한 것을 그때도 알고 있었고 지금도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내가 요청한 것은 아니었다. 그러면 스스로 위증을 갖다가 합니까? 누구 좋으라고 위증을 갖다가 하고 누구 좋으라고 내가 형사처벌까지 받으면서 위증을 갖다 합니까? 근데 다른 걸 다 떠나서 이거는 굉장히 나쁜 시그널이에요.
유동규, 김성태, 이화영에게. 왜냐하면 아니 이재명 대표가 누구는 어떤 사람 위증까지 어거지로 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봐주고 누구는 뭐 이렇게 깡패의 조폭이라 이런 말까지 하면서 그렇게 하고 그럼 나는 사석이고 저 사람은 뭐 살아있는 돌이냐 이렇게 될 거기 때문에 다른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결코 좋지 않은 그런 행동을 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이재명 대표 지금 취임 1주년이거든요. 그런데 9월, 이제 좀 있으면 9월인데 9월 중에 체포영장 올 수도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측근들이 뭐 위증 의혹, 사법방해 의혹, 그리고 줄줄이 문제가 제기된다면 이재명 대표가 혹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갔을 때 당시 재판부가 자, 구속의 필요성을 어떻게 판단할지 이것도 상당히 궁금할 것 같은데 이 대표 본인의 문제는 아니지만 측근들을 둘러싼 재판 내지 수사에서 위증 내지 방해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게 이 대표 본인의 구속 여부에도 영향을 미칩니까? 제가 봤을 때 정황적으로 간접적으로는 충분히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 게 이재명 대표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망한 것은 소설이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봤을 때 무슨 검찰의 소설이 망했습니까? 오히려 더 정교해지고 있는데 망한 것은 이재명 대표의 변명이죠. 왜냐하면 같이 사진까지 찍혀 있는 사람 보고 난 저 사람을 모른대. 그러면서 낸 근거가 뭐였습니까? 같이 얼굴을 보고 눈동자를 마주치고 사진을 갖다 찍지 않았기 때문에 난 저 사람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게 그 제대로 된 변명이겠습니까? 눈빛이 마주치지 않았다. 눈빛이 마주치지 않았다. 이렇게 하고 사진 찍은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사진이 없었기 때문에 내가 모른다라고 하면 그럼 저는 김진 기자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같이 사진 여러 번 찍었다고 하더라도 심지어 하다 못해가지고 나는 김진을 모른다. 이거 새로운 주장인데요. 하다 이제 무슨 이야기까지 나왔냐면 안면 인식 장애까지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저런 변명이 어떻게 그 제대로 된 변명이냐. 그야말로 제가 봤을 때 망한 변명, 재미는 있었어요. 재미는 있었지만 변명으로서의 가치가 전혀 없는 것이었다. 그런데 여기서 거짓말하는 사람이 여기선 진실을 이야기할 것인가. 그렇게 판단은 안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어떤 재판부든지 간에 백현동이든 뭐 쌍방울이든 이런 재판부에서도 아, 이재명 대표는 저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선입관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스스로를 몰아넣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정혁진 변호사님의 개인적 견해도 들어봤습니다. 전재수 의원님, 김용 부원장이 위증을 요구했다라는 의혹까지 제기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김용 부원장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재판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게 재판 과정에서 그 판사가 유동규 씨의 정언이 이제 진술이 일관성이 없이 이제 수시로 바뀐 그런 정황들이 있습니다. 재판 진행 과정에서 예로 들면 돈을 준 장소와 방법과 일자가 계속해서 지금 진술이 바뀌고 있거든요. 그것도 그냥 뭐 언론 인터뷰가 아니고 재판이 열리고 있는 법정에서 진술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김용 재판과 관련해 가지고는 검찰이 지금 상당히 좀 곤혹스럽고 지금 그 난처한 처지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런 정언이 나왔는데 김용 측에서는 그러한 사실이 없다라는 것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결국은 이 진술을 번복한 이분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루어지고 검찰이 강제 수사에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재판을 통해서 좀 보도록 하고 그다음에 이 그 한 사람을 악으로 규정을 해가지고 모든 것을 거기에 이제 다 담아 넣으려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사람 사는 세상이 그렇게 그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예. 여러 가지 이제 복합적인 요인이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너무 단정적으로 예단해가지고 한쪽 구석탱이로 밀어 넣어가지고 한 사람을 규정하는 것은 조금 좀 신중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김용 전 부원장이 부인하고 있는 만큼 일단 좀 지켜보자. 네. 라는 전재수 의원님의 의견도 전해드렸습니다.